네, 현대 엔지니어링 IPO 철회에 이어서 상반기 IPO 대어로 꼽혔던 교보생명의 상장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교보생명 상장 예비심사 연기를 결정한 건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난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앞서 지난달이죠. 이 상장 예비심사 연기될 전망이다. 이런 보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정이 실제로 그렇게 났습니다. 그때 전해주실 때 이번 사안이 얽힌 갈등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먼저 좀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벌이는 풋옵션 분쟁은 2조 원이 걸린 이른바 쩐의 전쟁입니다. 예. 거래소가 이 분쟁을 이유로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한 교보생명 IPO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보생명 몸값이 잘해야 3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분쟁 결과에 따라서 신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파괴력이 큰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예. 한국거래소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하고의 결과가 명확해진 이후에 상장공시위원회에 부의해서 행사 방향,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 게 그러니까 앞서 짚어주셨을 때와 같이 갈등 구조가 좀 명확해져야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좀 명확하지 않다. 좀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 이제 교보생명 입장만 본다면 가처분 소송에서 좀 승리를 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도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쪽으로 승기가 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헤드라인도 좀 자극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거래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이죠. 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게 해달라면서 국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예. 교보생명은 보도 참고 자료까지 내면서 신창재 회장의 완승이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IPO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처분 소송 기각을 법적 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실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신창재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기각이 되긴 했지만 교보생명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소송 결과랑은 별개로 내용만 보자면 완패나 다름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분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주간 계약 제7.3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풋옵션이 행사되면 풋주식의 공정시장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 절차를 또 어떻게 이행할지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예.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서 평가 기간을 통해 풋주식 가격으로 40만 9,912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반면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평가 기간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풋 주식을 얼마에 사주겠다는 가격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게 분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ICC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여기서 중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이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좀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그 연장선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쭉 판결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네, 가처분 소송에선 중재 판정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앞선 중재 판정 요지를 보면 신창재 회장이 주주간 계약 7.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요구한 가격대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가처분 소송에서 신창재 회장은 중재 판정 가운데 풋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데 방점을 찍고 예. 더 이상 주주간 계약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가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중재판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풋 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예. 풋옵션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 회장이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CC의 판결문은 중재재판부가 가격까지는 결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교보생명은 의무가 없다의 방점을 찍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준 상황인데 내용이 여기까지면 참 간단할 것 같지만 좀 복잡한 게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서서 이제 투자자들이 제시했던 주당 40만 원 가량의 이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 부풀려졌다 하는 게 지금 또 논란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신창재 회장은 투자자들이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서 가치 평가를 했고 그래서 가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예.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현 단계에서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네. ICC 판결에 대해서도 교보생명 측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주식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신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가처분 소송이 왜 기각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재판부의 판단은 투자자들의 권리는 인정이 된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이 가처분을 통해서 구제받을 정도의 시급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법원에선 가처분의 경우에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을 기다려서는 권리 구제가 어렵다. 정말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게 인정이 돼야 보통 인용이 되는데 네. 이 사건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자자 측 관계자는 시급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예. 핵심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서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후속 중재를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신청할 ICC 2차 중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소송이었다는 의미입니다. 1차 중재가 2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이런 점에서 2차 중재는 이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보생명은 IPO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추진은 이런 법적 분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내용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